바로 이제 그 문제 그 1번 그 첫 번째 문제로 바로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임도 설계에 있어서 그 배수구에 대한 설치 그 부분, 산림 그 관리 기반 시설의 설계 및 그 시설 기준에서 임도를 설계하고자 할 때 검토해야 할 배수구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오늘 첫 번째 문제를 선정을 했고요. 이 문제는 그 102회 때 그 4교시에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86회 때 그 1교시에서는 역시 그 임도 설계 및 시공시에 그 옆 도랑과 배수구의 그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10점짜리 형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86회 때는 1교시 한번 나왔고 102회 때는 4교시 한번 나왔었고, 예, 그렇게 그 참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가서 첫 번째 이 배수구 설치에 대한 그 규정이 어디에 그 규정되어 있느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임도의 그 배수구 설치 기준을 규정을 한다. 이렇게 저는 그 개요를 시작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는 이제 산림자 관리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산림 관리 기반 시설은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가 산림의 그 생산 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의 증대를 위해서 임내에 설치하는 교통시설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임도라든지 산불 예방, 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시설로는 임도가 있는데, 임도는 간선, 지선임도하고 작업임도로 구분을 해서 설치 기준을 각각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네, 이렇게 두 번째 산림관리 기반 시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그 임도 설계 시의 그 배수구 설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할 건데, 배수구 설치 기준은 크게 이제 임도를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치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간선, 지선 임도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작업 임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선 그 가장 큰 특징적인 차이는 간선 지선임도 같은 경우에는 옆도랑, 그러니까 척구를 그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작업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규정이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이 그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그 노출형 그 횡단수로에 대한 뭐 간격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 특징적인 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꼭 그 큰 그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간선 지선임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가 옆도랑 척구에 대한 그 설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옆도랑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임도의 그 구조를 그냥 간략하게 그려 본다면은, 이렇게 그 절토면이 있고 노면이 있고
이렇게 성토면이 있는데 그 절토면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 깊이 대략적으로 30cm 내외의 그 폭으로 이렇게 그 종단상으로 그 유수를 처리해주기 위한 그런 그 배수시설, 이것이 그 척구 옆도랑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먼저 옆도랑의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 먼저 첫 번째가 자 깊이는 30cm 내외로 그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또 옆도랑을 이제 L자형으로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L자형을 설치하는 구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먼저 첫 번째가 능선 부분과 절토 사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간. 그 다음 두 번째가 암석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L자형의 상부 지점에는 배수시설을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도랑 설치 기준에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동물의 이동이 이제 용이하도록 그 설치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성토면이 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종단 경사가 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척구를 통해서도 유수 배수 처리가 잘 안 되고 그 척구 내에서 그대로 유수가 정체가 되는 그런 그 현상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주느냐, 임도의 노면을 3에서 5% 내외로 그 외향 경사를 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제 척구를 이제 설치해 놓으면은 이렇게 노면을 보통 이제 그 횡단 그 기울기를 0% 정도로 그어줬었는데 이제 그 종단 경사가 이제 5% 미만으로 이제 척구를 통해서는 유수가 이제 흐르지 않고 이제 정체가 되는 구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3에서 5% 정도 한 이 정도는 좀 너무 좀 급한데 하여튼 3에서 5% 정도로 성토면 쪽으로 외향 경사를 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수에 이제 물이 고이지 않고 이 성토면 바깥쪽으로 유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와서는 이제 노출형 그 횡단수로가 있습니다.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내외의 간격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를 해서 여기 역시 그 이 체류가 되어 있는 유수를 별도로 처리해 준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종단 그 기울기가 이제 급한 이제 또 구간이 있겠죠. 아까는 이제 금방 5% 이제 미만인 경우라고 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최대 우리 그 종단 기울기 기준이 그 포장하는 구간에서는 18%까지 그 종단 경사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척구를 통해서 유수를 처리하고자 할 때 굉장히 이 유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유수 완화 시설을 설치를 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수구에 대한 이제 설치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 그 배수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 통수 단면적을 먼저 이제 산정을 해야 되겠죠. 이 통수 단면적 이제 산정 기준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백년빈도 확률 강우량과 홍수 그 도달 시간을 고려한 합리식에 의한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횡단 배수구는 그 100m 내외의 간격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배수구의 크기는 지름 1000mm 이상. 그런데 이제 현지 여건상 따라서는 800mm 이상까지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수구의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는 원 지방과 접해서 이제 물받이 시설을 이제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임도 노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횡단 그 수를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가정할 때, 이 유수가 이제 성토면에 이제 떨어지는 이제 구간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돌붙이기를 통해 가지고 유수가 이제 돌 위로 이제 떨어지게끔 해서 이제 이 성토면이 이제 쇄골되지 않도록 예, 조치를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것. 예, 이것이 그 물받이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때붙임 수로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이제 그 송전탑 그 훼손지에 대해서 수로의 끝부분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돌망태로서 예, 이제 그 물받이 시설을 이제 끝부분에 설치를 해줬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런 그 형태로 이제 물받이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해줌으로써 이제 물이 떨어지는 구간에 이제 쇄골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예, 조치를 취해준다라는 것, 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인 그 시험 기관에서 외압 강도가 원심력급 철근 콘크리트관 이상으로 인정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집수통이라든지 날개벽,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 조립식 주철, 금연홀 등으로 이제 뭐 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지의 이제 석재 활용이 그 용이한 경우에는 석축삭기로서 예, 설계를 한다라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그 동물의 이동이 그 용이하도록 예,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종단 기울기가 이제 급하고 이제 길이가 긴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노출형 그 횡단수로를 짧은 간격으로 이제 많이 설치를 해줌으로써 이제 유수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수가 이제 그 모이는 구간, 모아서 이제 그 배수구에서 이제 그 배출하는 구간 있죠. 그 집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유입 방지 시설을 이제 설치를 통해서 예, 조치를 해준다라는 것.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간선 지선 임도에 대한 그 배수구 설치 기준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임도 구간으로 와서는 옆도랑에 대한 그 설치에 대한 그 의무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그 통수 단면적 이제 산정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역시 통수 단면적 산정은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과 그 홍수 그 도달 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홍수 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그 설계하고 설치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노출형 횡단수로를 30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경사가 이제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짧은 간격으로서 이제 많이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로의 끝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물바지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소계류를 통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너미 포장을 그 충분한 폭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물너미 포장이라고 하면은 그 세월시설 아시죠? 그 세월교로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제 임도 설계를 하고자 할 때 그 배수구 이제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와서는 작업 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작업 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실 그 작업 임도라는 거는 그 산림 그 사업을 위해서 그 설치하는 그 시설물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뭐 작업로라든지 운제로를 그 작업 임도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 작업 임도를 이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그 법령상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간선 그 지선 임도에 비해서 어찌 보면은 설치 기준이 어느 정도 그 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임시적으로 그 사용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이제 산지를 그 복구해야 되는 예, 그런 그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작업 임도의 그 안정성 검토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가 작업 임도는 산림 생산을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그 이용을 하고 그 목적으로서 사용을 하면서 경사가 급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척구, 그러니까 옆도랑 등에 대한 의무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수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항상 재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작업 임도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 2011년도죠. 경남 밀양시 상동면 양지마을에서 2011년도에 임도 붕괴로 인한 그 산사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도의 이제 붕괴라든지 이제 파괴는 항상 물로부터 비롯됨을 항상 인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임도를 안전하게 이제 설치를 함으로써 산촌 지역 주민에게 뭐 교통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산림 그 생산 기반 그 확립 그 시설로서 유용하게 그 산촌 지역의 그 경제성 그 발달을 위해서라도 이제 임도를 안전하게 이제 시설을 해서 산촌 지역 주민의 이제 뭐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그 지켜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작업 임도에 대한 설치 규정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산림 기술자로서 많이 느낀다라는 것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제 첫 번째 산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사고를 볼 때마다 특히 그 재해가 되겠죠. 산림 기술자로 항상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서는 이러한 그 법률적인 규정에 의한 기준이 현장에 그 적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적합한지 그리고 타당한지 항상 고민하고 보완할 부분은 정책, 제도, 건의 등을 통해서 그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문제 그 준비해온 답안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SW님께서 이제 작성을 해오신 부분, 먼저 첫 번째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개요로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와서는 그 배수 시설에 대한 그 개요 부분으로서 배수 시설에 대한 그 설치 목적, 그러니까는 뭐 노면의 약화 방지라 그 노면의 그 약화를 그 방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면의 그 세구를 방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강우 시에는 그 미끄럼을 이제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시설의 종류에서는 이제 뭐 노면 배수가 있고, 지하 배수가 있고, 이제 사면 배수로 나눠서 노면 배수에는 이제 척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 배수에는 속도랑 배수구와 이제 보링 속도랑 배수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배수에서는 산마루 척구가 있고, 그 다음 뭐 소단 배수로 도수로, 그 다음에 비탈 및 돌림수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배수 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수구 이제 설치 기준으로 오셔서 이제 뭐 통수 단면적 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규격, 그 간격,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수통이라든지 날개벽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세굴 방지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태적인 이제 배려 부분, 그 다음에 지형적인 배려 부분, 이제 유지 보수 시설, 이렇게 이제 그 나름 이제 법령을 그대로 옮겨오신 게 아니라 나름 이제 CSW님만의 이제 그 생각들을 이제 간추려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배수구 설치 기준을 그 간선 지선 임도하고 작업 임도를 그 구분을 지어서 큰 어떤 그 차이점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척구를 설치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 그게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그 노출형 그 횡단수로에 대한 그 간격 부분, 그러니까는 간선 지선 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수구를 설치하고 할 때 그 100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제 경사가 이제 종당 경사가 이제 급한 경우, 그때는 이제 노출형 횡단수로를 짧은 간격으로 이제 많이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업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형 그 횡단수로로서 이제 그
30m 내외 간격으로 이제 설치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그 계곡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그 임도를 시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계류수가 이제 모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는 종단 기울기가 역구배가 이제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횡단 배수구를 이제 설치를 통해서 유수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그 성토면 쪽으로 처리를 해주는 형태로 간다라는 것. 그런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좀 더 그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런 부분에 오셔서는 이제 임도의 그 배수 시설은 건물의 그 위치에 따라서 적정한 기준의 배수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반의 그 약화라든지 노면의 쇄골 등을 방지를 해서 임도의 기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늘 그 준비해온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